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었는데 한순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편이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되었는데요. 20대 초반인 젊은 나이에 만나서 양가 부모님 결혼 허락을 받고 앞만 보며 달려왔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재산이 많지 않은 저희 집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처음엔 반대를 했었지만 남편의 확고한 결정에 시부모님께서도 마지못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고 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의 등살에도 남편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해 서럽고 상처받았던 적들도 정말 많았었지만 전부 참아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었는데 매도 맞으면 적응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의 모진 말들도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더군요. 한기로 흘러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었던 거죠. 무조건 시부모님이 하는 말씀에 토달지 않고 네라고만 대답한다면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얼굴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시모도 오뚜기 같은 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30대까지는 시부모님의 말에 굽신거렸었는데 40대가 넘어가면서 저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부모님이 예전과는 다르게 작아 보여서 그런 건지 처음에는 무섭게 다가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린아이가 생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불쌍해지면서 안타깝게 느껴졌고 저 또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시부모님의 말을 받아칠 정도로 성격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남편과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기 위해 달려왔었는데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무방비 상태에서 남편이 제 손을 놓고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빚도 없이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제 딸도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배달을 하러 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구두방을 운영했었는데요. 단골 손님이 수리를 맡겼던 구두 손질이 끝나서 손님께 찾으러 오시면 된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당장 신어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배달을 부탁했었어요. 보통은 배달 대행을 불렀을 텐데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 하나로 남편이 직접 배달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별일 없을 줄 알았었고 동네 근처라 금방 다녀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다녀오겠다며 웃어주었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다는 전화에 급하게 병원을 찾았지만 남편은 저와 작별 인사조차 나눌 시간도 주지 않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지 않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달려오더니 어떻게 된 건지 이유도 물어보는 게 아닌 병원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시모의 거침없는 행동에 비명을 지르며 힘겹게 뿌리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세상 떠난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지켜봤었기 때문에 남편의 고생을 시모도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머리채를 잡는 건 너무하다고 느낀 저는 그동안 화 한 번 안 내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던 분노가 결국 터져 나왔어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다. 쥐뿔도 없는 집안 탓에 지금까지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건데 네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제 탓이라고요? 이 사람이 돈을 악착같이 벌었던 이유가 뭔데요? 빈대처럼 들러붙어서 어떻게든 베껴 먹으려고 항상 잔머리 굴린 어머님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저희 좀 편하게 먹고 살고 싶어도 어머님이 돈 버는 족족 찾아와서 이 사람을 따로 불러 항상 뜯어갔잖아요. 저랑 결혼해서 이 사람이 고생하는 거라며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돈 뜯어가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난리치고 싶은 거. 그동안 상아 아빠가 참아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모른 척 했던 거라고요. 제가 끼어들면 무조건 집안 싸움 나게 되는 일이니까요. 어머님만 돈 뜯어갔어요? 아버님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서방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가족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요? 나 참, 아주버님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안 빌려주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건데 왜 이 사람 탓을 하세요?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봤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어찌됐든 아주버님이 세상 떠났으니 앞으로 형님이 아버님, 어머님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 둘째 너 말 한번 잘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들 데리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세상 떠난 내 아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받아왔던 것만큼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 자식이 떠난 아픔이 얼마나 큰데 돈이 문제야? 이 정도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누구 때문에 내 아들이 떠났는지 평생 죄책감 느끼면서 살라고? 정말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눈 감은 이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이 하고 싶어요? 결혼 초에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땡전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았었고 저희 둘이 풀 대출 받아 집 하나 구해서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악 물고 지금까지 버텨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 뜯어낸 게 누군지 제가 두 눈으로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보고 지금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이어받으라고요? 당신들이 이러고도 가족이야? 세상 떠난 이 사람 앞에서 돈 얘기 말곤 할 말이 없는 거냐고. 아픔보다는 돈 줄 사람이 없어진 게 마음이 아픈 거겠지. 더 이상 당신들과 연관 짓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이 힘들게 땀 흘려 번 돈 단 한 푼도 줄 수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나가세요.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는 당신들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라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더는 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슬픔은 잠시였을 뿐 저에게 돈 말고는 다른 얘기나 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해왔던 것만큼 제가 두 발로 뛰어서 시부모님이 그동안 받아왔던 것만큼은 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죠. 제가 이성을 잃어 난리를 치자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보여서 놀랐는지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아예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소식을 해외에서 유학 중인 제 딸에게도 알리게 되었어요. 중요한 시기였던 제 딸한테 정신적 충격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됐었지만 장례식은 와야 할 것 같아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남편의 장례식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서로 조심해야 될 상황에 되려 장례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말 안 들려요?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의금 하면은 왜 손을 대는 거예요? 이러려고 연관도 없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 연관이 없어? 오고 가다가 만났던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을 내가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 이것도 내가 일일이 다 전화했으니까 내 얼굴 보고 와준 건데 당연히 부의금함에 있는 내 몫은 챙겨가는 게 맞는 거잖니.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엄마한테 마지막까지 효도하고 떠난 거 봐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야. 정신적으로 힘든 거 그래도 내 지인들이 위로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부의금도 없었으면 나는 벌써 실신했을 거라고. 당신 은근슬쩍 내 지인 거 챙겨가는데 돈 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자고. 당신 지인들 거만 챙기면 되지. 왜 내 걸 눈독 들여? 뭐야? 한두 개 가져간 게 아니네. 얼마 전에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하도 안 갚아서 오늘 좀 가져가겠다는 건데 왜 다시 도로 가져가? 여기서 계산 끝내면 좋잖아. 일단 누가 왔고 얼마를 했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집에서 줄 테니까 일단 돈부터 챙기라고 몇 번을 얘기해? 너는 몇 명 안 왔니? 제 지인들은 많이 바빠서 생각보다 적게 왔어요. 이걸로 만족해야죠. 볼일 대충 끝났으면 저는 집에 잠깐 들렸다 다시 올게요. 내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장례식 가는 동안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장례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단 전화 한 통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죠. 예, 여기 있는 부의금 중에 너랑 네 아들 보고 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다 가져가도록 하마. 원래 오늘이 용돈 받는 날인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이거라도 챙겨가야 하지 않겠어? 너희 시애비랑 알아서 나눠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내일부터 들어오는 부의금으로 장례식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 거기에서 내 사람들 건 빼고 너 보고 오는 사람들 걸로 처리한 뒤 남은 건 자비로 알아서 해결하거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니? 돈 때문에 하도 신경을 많이 썼더니 배고픈데 한 숟갈 뜨고 들어가야 되겠다. 당신이 운전할 거지? 육개장엔 소주를 안 먹을 수 없지.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에서 보인 행동은 친아들이 아닌 것처럼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만큼은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보인 행동들을 봤을 때 인간 취급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동물보다 못한 취급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웃고 떠들며 지금의 시간을 즐기면서 돈 얘기만 꺼내는 그 인간들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한가득 담은 육개장 그릇을 들어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을 향해 뿌려 버렸습니다. 멀건 육개장에 온몸에 튀어버린 시부모와 동서내외는 경악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주병을 들어 당장 나가라고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분노한 모습을 보고 급하게 돈만 챙겨서 도망을 치려 하길래 맨발로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 인간들을 뒤따라 가려 하자
지인분들이 저를 붙잡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본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을 내리쳤어요. 그래도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부터 챙기려 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딸이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내었고 그래도 제 옆에 딸이 있다는 거에 너무 든든했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는 다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남편을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 뒤 납골당에 안치시킨 후 힘들었던 시간들을 겨우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 첫날에만 많은 돈을 챙긴 뒤 다음 날부터는 아예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은 납골당에 안치하는 날에도 아예 오지 않았었어요.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만 챙겼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었죠. 그날 이후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얼굴 볼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걸 정리한 뒤 시댁 식구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고 남편과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했었던 수제 구두 매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다시 해외로 가기 전에 옆에서 같이 일 처리를 도와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줬어요. 배우는 건 한두 끝도 없다고 제 딸은 6년간 전문가 과정을 밟은 IT 업계에서 꽤 인정을 받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는지 유학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서 저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온 딸은 세상 떠난 저희 남편과 똑 닮았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 딸이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구두방을 정리한 뒤 부동산에 내놨던 집만 처분하면 되면 끝나는 거였는데 어느 날 볼일을 끝낸 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순간 시댁 식구가 떡하니 집에 들어앉아 있었어요. 남편 잡아먹고 무슨 염치로 여길 들어오니? 너 생각보다 일 처리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더라. 구두 매장 벌써 처분했다며? 그 돈 혼자 꿀꺽하게? 그리고 이 집도 우리와 한마디 상의 없이 부동산에 내놨던데 내 아들이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아 장만한 이 집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아유, 간만 배 밖으로 나왔겠어요? 아주버님 세상 떠나고 이제 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 받아치기까지 하잖아요. 아주버님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세상을 떠났겠어요? 겉으론 착한 척하면서 속으론 어머님한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을걸요? 그런 가식적인 가면 그만 숨기죠.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야 정신 차릴래? 장례식장에서 덜 혼난 것 같은데 오늘 마저 할까?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누구 하나 세상 떠나야 끝날 것 같지? 당신들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떠난 걸 인정하지 않고 반성조차 없는데 내가 쓰레기 같은 당신들을 용서해 줄 것 같아?
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었는데 아무런 노력 없이 가져가겠다고? 오늘 잘 됐네. 나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데 세상 떠날 각오로 당신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그거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뭐 어쩌게? 그걸로 우리 가족 전체 세상 떠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니?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이 집 명의 내 앞으로 돌려놔라. 구두 매장 처분했으면 그걸로 먹고 살면 되잖아. 이 집은 너한테 절대로 넘겨줄 수 없으니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당장 내놓거라. 엄마, 저는 준비됐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바로 작업 진행하면 되는 거죠.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말로 할 때 이 집 저희 엄마한테 줘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물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형수만 그동안 쌓인 게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간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쌓였는지 알아요.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저 자루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따라주세요. 놀고들 있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를 것 같아?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도 두 눈 뜨고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시모는 더 이상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멱살을 잡아 세차게 앞뒤로 흔들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저를 넘어뜨렸고 이미 이성을 잃은 시댁 식구들은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몰매를 맞던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리면서 제 딸이 걸어 나왔어요. 그와 동시에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신고받아서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길래 시댁 식구들은 모두들 당황해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현관문을 급하게 열었고 경찰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되자 제가 그 인간들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가족들끼리 잠깐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뿐이라면서 신체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었다고 경찰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가족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 보면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일로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을 오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니? 아유, 별일 아니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일이니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원만하게 합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으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들을 속이려 해요? 좀 전까지 당신들이 나를 몰매했잖아. 형님, 몰매라뇨?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접촉이었죠.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좋게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일을 크게 만든 게 누군데 지금 큰 소리예요. 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설명했죠. 이래서 사람은 혹시 모를 앞날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뱀 같은 열을 자를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게 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또다시 그 더러운 입으로 다시 한번 입 털어 보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모든 일처리가 끝났을 때 돈 욕심 많은 시댁 식구들이 다시 들어올 거라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딸의 말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던 건데 생각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시댁 식구들은 결국 본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는 증거물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시몬은 이를 갈면서 저와 딸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쩐지 저 작은 방이 문이 잠겨 있길래 왜 그런가 했었는데 네가 들어가 있던 거였니?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완전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런데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많이 놀랐거든요. 할머니가 우리 집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다면서요. 원래는 비밀번호를 바꾸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밖에서 더 험한 꼴 당하게 될까봐 일부러 그냥 놔뒀었어요. 그래야 한 번에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경찰관님, 이번에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 나신 것도 다시 수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글쎄 방 안에서 대화 나누는 소리를 엿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아빠와 연관이 있는 문제였더라고요. 녹음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엄마도 들어보세요.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살살 달래서 받아내야지. 무작정 손부터 내미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앞으로 몇십 년간은 충분히 받아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다 망친 거라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신이 무조건 받아내. 당신 실수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당신이 따라 붙으라고 한 거잖아. 그놈의 토막만 안 쳤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줄 텐데 계속 보채면서 따라다니니까 배달 가다가 우리를 따돌리려고 속도를 높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잖아. 이 집 이미 며느리 소유가 됐는데 어떻게 받으라는 거야? 왜 못 받아요? 어머님한테도 충분히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착한 아주버님이 쥐뿔도 없는 형님 먹여 살리겠다고 악착같이 일하다가 이 꼴을 당한 거라고요. 그런데 엄마, 우리 정말 괜찮겠지? 이 사람이랑 나도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돈 좀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형이 자기는 돈으로밖에 안 보이냐면서 나한테 화냈던 게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이 난다니까요. 구두 매장이 잘 되니까 도움 좀 받으려 한 건데 너무 매몰차게 거절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 형한테 막말하고 몸을 밀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 입 조심해. 쫄 거 없어. 어차피 장례 치렀고 경찰들도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는데 누가 밝힐 건데? 우리는 그냥 뒤쫓아 간 것밖에 없는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면 좋긴 하겠는데 나중에 CCTV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당신이 화난다고 뒤에서 받아버리라고 막 화내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꼬인 거잖아. 어찌됐든 원인 제공자는 우리들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우리들 뿐이야. 평생 입 닫고 살면 아무 문제 없어. 범인이 왜 걸리는지 알아? 사고가 난 현장에 궁금해서 꼭 나타나거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들어서 타인한테 얘기하다가 걸리게 되는 거야.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이가 구두 배달을 나갔을 때 당신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던 거야? 그래서 따돌리려다가 사고가 난 거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한테 돈을 뜯기 위해 접근했다가 거절하게 되자 화가 나 뒤쫓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를 따돌리기 위해 속도를 올리다가 결국 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녹음된 내용에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숨기려 했다는 거에
경찰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 인간들을 경찰서로 연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고, 자기 가족들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동안 숨기고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현장 근처에 CCTV 확인 결과 남편이 따돌리려고 속도를 높였을 때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던 시부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물들로 인해 본인들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해를 가한 행동들과 남편을 세상 떠나게 만든 그 인간들은 징역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변호사 상담으로 알 수는 있었지만 최대한 형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선처는 없을 거고 그 인간들이 평생 감옥에서 썩길 바랄 뿐입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남편이 이제는 마음 편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저와 딸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던 남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법적 처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사는 동안 저희 집안은 시댁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더 많은 요구였고 호의가 계속되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그 집안들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합니다. 양가 집안의 균열이 시작이 되었던 건 아주버님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또다시 재혼을 하겠다면서 다른 여자를 시댁에 데리고 왔었는데요. 그때 너무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고 옆에서 같이 거드는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저희 부모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 건물이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설명을 하자마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되레 저를 안 좋게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며 회피하려 했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더니 자기 가족이 얘기하는데 먼저 일어났다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길래 그런 남편의 행동에 많이 당황했었어요. 제가 자리에 다시 앉게 되자 아주버님은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손을 잡아 보이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재수씨,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뒤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재수씨 어머님한테 좋게 얘기해서 집 하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집을 내어주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월세 받아가면서 생활하시는데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 달라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된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알기론 통장의 돈도 거의 바닥이라던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혼하고 형님이랑 재산 분할했을 때 그 돈을 모아둔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이혼에 대한 충격에 벗어나고 싶다는 핑계로 술집에서 즐기면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구할 생각을 해야죠. 무작정 저희 엄마한테 집을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 해봤자 결국 얼굴을 붉히게 되니 회피하려 했던 건데 당신은 왜 내 팔을 붙잡고 화를 내는 거야? 방금 나한테 아주버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가족들 앞에서 소리치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아주버님이 외도를 저질러서 이혼을 했던 건데 그게 왜 내 탓이야? 당신까지 이러면 나는 아주버님의 부탁을 더욱더 들어주고 싶지 않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 일어나래? 당장 다시 앉지 못해? 내 아들이 그때 왜 외도를 했었겠어? 전 며느리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너도 다 알고 있잖아. 잠자리 거부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문제였다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밖으로 도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내 아들 탓만 하는 거니?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뻔히 알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보자 하니까 아주 우리 집안이 우습지? 전영님이 왜 아주버님을 거부했는데요? 외도뿐만이었어요? 저 손버릇이 문제였잖아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 물건 다 부수고 손 올리는 건 기본이었는데 누가 그런 기분으로 잠자리를 허락하겠어요. 어찌됐든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려도 될 문제 같네요. 저는 그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처음엔 좋게 풀어나가려 했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는 시댁 집안의 행동들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어요. 저를 뒤따라 들어온 남편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고 막 잠이 든 아이가 다시 깰까봐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애 깨겠어. 왜 화를 내고 그래? 아까 그 상황은 누구라도 반대했을 거라고. 아무리 당신 형이라고 해도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옆에 있던 나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집 하나 있다고 엄청 생색내네.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없이 시작하려다 보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도와달라고 했던 건데 장모님한테 여쭤보겠다는 말도 아니고 바로 딱 잘라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엄마한테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데 우리 엄마가 아주버님한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려고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아? 나도 웬만하면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했던 말이야. 돈도 없으면서 결혼은 하고 싶나 봐. 그래서 좀 도와주자는 건데 그걸 싫다고 하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오늘 나는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고 당분간 각방 쓰는 게 좋겠어. 우리 집안이 언제까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젠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거지?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그 집도 지금 절반 가격에 지내시잖아. 지금 주위 아파트는 전세금이 2억이나 올랐는데 돈 올려달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꺼낸 적 있었어? 아주버님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땐 엄마한테 말씀드리든지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리고 방금 각방 쓰자고 했는데 우리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네. 남편까지 저에게 화를 낼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시댁에서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집에 들어와서까지 억지를 부리며 소리친 남편의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전부터도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오고 갔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풀려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었고 저희 가정만큼은 깨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생각 없이 뱉는 말투와 행동들에 지속적인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주버님 때문에 싸우게 된 이후로 저희 부부 관계에도 급격하게 안 좋은 감정 상태가 유지되면서 각방 생활은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이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을 때 퇴근하고 정신없이 집안일을 끝낸 뒤 아이 밥을 챙겨주고 있는데 시모와 남편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면서 활짝 웃어 보이더니 저에게 과일이 담긴 봉지를 내밀며 왜 왔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재수 씨,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요즘 연락이 하도 뜸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와봤어요. 이 집은 셋이 살기에는 너무 좁지 않나? 그래서 다른 집으로 알아볼까 생각 중이야.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좀 세웠어? 아직 집을 구하지는 못한 것 같던데 곧 결혼식 올려야 하잖아. 그래서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다. 일단 일자리는 구한 상태라 돈을 벌고는 있지만 너희 새 형수랑 함께 살 집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지. 나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 제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가 않네. 그럼 이 집 형이 들어와서 살래? 어차피 우리는 아이 때문에 좀 더 넓은 집을 알아볼까 생각 중이었거든. 형이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아니 그럼 너는 어떻게 하려고? 이 집을 처분해야 더 넓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준다면야 나야 당연히 고맙게 받겠지만 너도 돈이 없잖아. 걱정하지 마. 방법이 없었으면 형한테 이 집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지. 우리는 장모님 건물에 들어가서 살면 돼. 내가 어제 잠깐 안부차 전화 드렸는데 공실 하나가 비어져 있다고 하더라. 다행히 이 집보다는 조금 커서 이사 가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장모님이 꼭대기층에서 살고 바로 밑에 층이 공실이라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여러 가지로 이득되는 것들이 많거든. 아이도 봐주실 수 있으니까 신경도 좀 덜 쓸 테고 이 사람도 바로 이 집에 장모님이 살고 계시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좋지 않겠어? 형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어머,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 큰아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여기서 살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 집 명의가 너로 되어 있지? 지금 제 앞에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당신은 나랑 상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이 내 건데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는데. 우리 형이 그냥 쓰게 하고 장모님이 비어있다는 공실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 그 집에 들어갈 돈은 있고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건데? 이 집을 아주버님 주고 우리는 엄마 건물에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잖아. 아주버님이 우리 건물에 그냥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랑 다를 게 뭐야? 나는 들어줄 수 없고 이 집에서 사는 거 충분하기 때문에 이사 갈 생각도 없어.
너 참말 이쁘게 한다. 가족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달라진 게 전혀 없구나. 끝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니? 내 동생이 내린 결정인데 왜 재수 씨가 그걸 막는 건데요? 좋은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 이사 가는 게 힘들어도 서로 좋게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입 아프게 했던 말 또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찌됐든 저는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당신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 집 당신 돈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거든? 명의만 당신 집으로 되어 있는 거지. 절반 이상이 대출 아냐? 이 집 내 돈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나한테도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였어. 나랑 이혼한다 해도 재산 분할로 내가 넣은 돈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몰라? 당신은 더 이상 나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나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더는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갈라서는 게 좋겠어. 부부가 뭔데? 사소한 거라도 의논해야 되는 사이라고. 모든 걸 함께 해야 되는데 당신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동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게 만드는 거야. 아주버님은 우리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그냥 네가 좀 한 발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니니? 가족 모두가 방법을 생각하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데 너는 무조건 반대밖에 할 수 없는 거니? 둘이 이혼해서 좋을 게 뭐가 있는데? 내 입으로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래, 내 큰아들이 좀 부족한 거 나도 알고 있다. 능력도 없고 괜찮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만 먹었지. 아직까지도 철이 덜 들어서 전 며느리랑 이혼하고 난 뒤에 그나마 있는 돈 다 써버렸는데 나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내 속은 어땠을 것 같니? 그래도 지켜봐왔던 건 내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분명 정신 차릴 때가 올 테고 묵묵히 기다려주면 좋은 여자 만나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이번 기회가 큰아들한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인데 네가 계속 내 큰아들의 앞길을 막아서려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니? 잘 살아보겠다고 여자까지 데려온 마당에 그 자리에서 집을 줄 수 없다고 온갖 창피를 다 준 것도 모자라. 내 작은 아들이 머리 싸매서 방법을 생각해놨는데 그것도 반대를 하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니? 너처럼 부정만 가득한 며느리를 받아준 게 지금은 나도 너무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참고 있는 건 우리 집안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 주는 거다. 내 작은 아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존중해주고 묵묵히 따라가야 집안의 평화가 이어지는 거지. 너처럼 집안의 가장을 무시하는 행동은 결국 서로 등 돌리게 된다는 거 모르니?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한테 미리 연락은 주시고 오셨나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무시하셨는데 제가 좋게 받아들여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부터가 문제인 거 아닌가요? 시댁 식구들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고 서로의 감정만 안 좋아진 상태라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남편이 시모와 아주버님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고 계속 같은 공간에 있어봤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아 저는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결혼 7년 만에 남편과의 이혼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몇 시간 뒤에 친정으로 찾아와
저와 따로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가길 원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 반복일까봐 대화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안 좋은 분위기를 지켜보고 계셨던 엄마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내 딸의 입장도 알아줘야 하지 않겠나? 아래층에 비어있는 그 집이 자네 집안의 소유가 아닌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 딸과 의논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갈 생각을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집안의 가장이라고 무조건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다 보니 일이 커지기만 하지 조금도 해결되는 건 없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은 자네 집안에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네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았었나 봐. 내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줄 마음이 없고 내 딸과 같은 생각이니 더는 집을 그냥 달라는 억진스러운 말은 안 했으면 좋겠네. 오늘은 내 딸이 많이 지친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게. 둘의 관계부터 정리가 돼야 다른 일도 해결할 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안 좋은 감정으로 뭘 할 수 있겠나? 누구 닮았나 했더니 집사람이 장모님을 아주 빼다 박았네요. 앞뒤가 꽉 막혀서 안 된다고만 하시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엄마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셨는지 당황해 하셨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상황을 극한까지 몰고 가려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쉽게 이혼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날 엄마와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에 제 인생을 낭비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하려는데 며칠 뒤 남편이 따로 대화 좀 하자면서 밖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엄마한테 잠깐 맡긴 뒤 조용한 장소에서 남편과 함께 다시 대화를 나눴을 때는 분위기가 좀 달라 보였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 입장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형이 다시 재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도와주고 싶었고 나도 모르게 의욕이 과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당신이 내 입장에 대해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아서 너무 서운했었어. 우리 형이 능력도 없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해.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 우리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인데 당신 집안은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은 되잖아? 집 하나 무상으로 내어준다고 해서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좋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 형 좀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잖아도 당신이 가고 나서 엄마랑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어. 당신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솔직히 불편하지만 당신이 만나자고 했을 때 나온 건 우리 주아 때문이야. 나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당신은 내가 어떤 기분인지도 모르고 아주버님 얘기만 계속 하는데 상처를 받은 나를 먼저 위로해 주는 게 순서 아닐까?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아가 마음에 걸려서
참고 있는 중이었다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아주버님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가 않아. 전용님이 내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알아? 그만큼 개차반으로 살아왔던 아주버님한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면 열심히 살아갈 것 같니? 내 생각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을걸? 차라리 대출을 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두 발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그나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을 받아서 절차대로 들어와 살면 좋을 것 같아. 주변 시세보다 그래도 저렴하게 해서 줄 테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 공짜로 얻으면 그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거든. 땀 흘려 일군 게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지. 그럼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주면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아주버님이 그동안 보여준 것들을 보면 내가 봤을 때 집이 남아나지 않을걸? 원래의 시세는 아니더라도 주변 시세보다는 어느 정도 적게 내어줄 테니까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게 좋겠어.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배려야. 그 이상은 안 돼. 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할래? 당신이 결정해. 남편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혼자 내릴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시댁 식구들과 의논 좀 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보낸 문자 한 통에는 제가 얘기한 조건에 대해 받아들인다는 말이었고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돈을 준비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었죠. 엄마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또다시 배려를 해줬고 결혼식이 끝난 뒤 입주금을 주고 들어오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의 재혼식이 시작이 되었고 저와 엄마도 식장에 도착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축하해주며 자리를 잡아 앉아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엄마를 밖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그때 보게 된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불편해 보였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길래 신경이 쓰였던 저는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사돈, 이거 사돈이 주신 축의금 봉투 맞는 거죠? 아니, 그런데 뭔가 계산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대화 좀 하자고 불렀어요. 내 큰아들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 그때도 200만 원 정도 축의금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결혼식에도 금액을 확인해 보니 200만 원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잘못됐나요? 저는 그래도 사돈 집안의 큰 장남이라 신경 쓴다고 그때랑 같은 금액을 넣어줬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요? 내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때는 초혼이고 지금은 재혼이잖아요. 두 번째 결혼식인데 당연히 축의금도 2배를 내셔야죠. 나이만 드셨지 영 시세를 모르시네. 1층에 ATM 기계 있으니까 가서 200만 원 더 채워 넣어주세요. 집도 무상으로 내어주지 않으셔서 대출까지 받아야 될 마당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도 많은 사돈이 쪼잔하게 200만 원이 뭐예요? 이왕 맞춰주는 거 깔끔하게 500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봉투 이리 주세요. 축의금 내고 싶지 않았던 것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서 그래도 신경 써서 200만 원이나 드렸는데 부족하다고요? 어머님은 저희 집안이 돈으로밖에 안 보이시는 거죠? 엄마, 우리 여기 괜히 온 것 같다. 최대한 좋게 풀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더니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축의금을 500만 원이나 달라고 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그이랑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원래 시세대로 올려받겠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2억까지 올라간 건 아시죠? 저희 엄마 사택에서 그동안 싸게 지내시다 보니까 시세를 영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세대로 전세금 2억 올릴 테니까 이번 달 안에 맞춰주지 못하신다면 바로 집 빼주세요. 당신도 지금 내가 하는 말 들었지? 나도 정말 많이 참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 엄마가 결혼식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셨겠지. 오늘 무슨 날인지 알면서 일을 크게 만들 거야? 아, 그래. 그냥 장난이었다. 내가 좀 지나쳤나 보네. 그 200만 원 감사하게 받을 테니까 다시 돌려줘라. 그리고 갑자기 전세금을 2억이나 올리면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앞으로 말 조심할 테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곧 결혼식 시작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떻겠니? 장난이요? 어머님은 지금 이걸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축의금 전달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식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엄마를 밖으로 불러 세워놓고 축의금이 적다고 1층에 가서 돈을 더 뽑아오라는 게 장난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안을 그동안 어떻게 보고 계셨으면 이걸 장난이라고 하시는 거죠?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쁜데요. 더 이상 입 아프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어머님 며느리 역할 여기까지만 할게요. 당신이랑 나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시모의 한마디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시모는 끝까지 돈 봉투는 놓고 가라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200만 원을 가져가려 했었고 남편은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며 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길래 돈 봉투로 뺨을 올려붙인 뒤 다시 돈 봉투를 챙겨 정말 끝이라는 한마디를 뱉은 뒤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결정했고 재산 분할과 이혼 위자료를 받아낸 뒤에 시부모가 살고 있던 저희 엄마 사택에 전세금 2억을 맞춰주지 못해 사정사정을 했지만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그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호의에 한도 끝도 없이 바라기만 했던 그 인간들과의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끝내버렸다는 게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면서도 아이 핑계로 다시 합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던 그 인간들은 지금의 삶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지만 법적으로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희 집안이 베풀 이유는 이젠 전혀 없기 때문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겁니다.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아주버님과 결혼했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도망쳤다는데 그 충격으로 아주버님이 인생을 더욱더 막장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이라도 그 집안에서 발을 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지난 과거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겪게 된 일을 통해 인생 경험을 제대로 배운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 2년 차 만에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더는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다 판단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제일 큰 마찰이 생긴 건 양가 집안 왕래 문제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 된 적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시댁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친정에 가는 날이면 항상 불만이 가득했었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자주 실망을 안겨주다 보니 앞으로 남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어요. 가끔 있는 일도 아니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면 그 끝은 결국 서로 남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저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에 가는 걸 싫어하다 보니 시댁 식구들도 제가 눈에 거슬렸는지 시댁에 가게 됐을 때 시모가 한마디 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오면서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친정에 가기 싫다고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런 걸로 결혼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될 거라곤 정말 예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이기적인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도 참는데 한계에 다다랐었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시댁에서 한마디 듣고 온 이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 입장을 얘기해 줬어요. 당신이 왜 우리 부모님 집에 가는 걸 꺼려 하는지 모르겠어. 속마음이 어떤지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마찰이 생기게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가기 싫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가기 싫은 걸 그럼 억지로 가냐? 나도 이런 생활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당신이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말해주겠는데 상처받지 마. 처가댁에 가면 내가 너무 피곤해. 일단 거리도 가까운 편이 아닌데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일거리가 끊임없이 나오잖아. 장모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쉬라고는 하시지만 사위인 내가 집안에만 박혀 있을 수 있겠어?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장모님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거야? 내가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농사일을 하다 보니 하우스에 많이 나가시는데 나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당신 부모님 일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와드리는 거겠지만 내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 사위는 100년 손님인 거 알지? 대접 받아야 될 입장인데 가자마자 눈치가 보여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나는 이런 삶을 원하던 게 아니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위로서 대접받고 싶었다고. 그래서 처가댁에 가고 싶지는 않아. 그게 이유인 거야? 당신이 지금 하는 말 너무 어이없는 거 알아? 방금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 집은 차로 1시간 거리고 시댁은 차로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당신은 시댁에 갈 때면 불평 불만 없이 거리가 멀어도 아주 즐겁게 출발하잖아. 그런데 우리 집은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멀다고
얼굴에는 온갖 짜증이 가득해선 사람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우리가 단순히 연애만 하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했으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지. 어떻게 당신은 혼자만 생각해? 우리 부모님한테 눈치가 보인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부모님께 잘 못하니까 그런 걸 느끼는 거겠지. 나는 그래도 시댁에 갔을 때면 최선을 다하고 오려고 하는데 당신은 우리 부모님께 잘하려는 마음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아서 그게 제일 서운하다고. 남편과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생각하는 걸 들어봤을 때 함께 하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될 것 같아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계속되는 마찰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겨진 채 해결되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댁에 가는 걸 싫어하게 되었고 모임이 있을 때면 계속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자 남편이 저와 나눈 대화에 대한 불만들을 시댁 식구들에게 전부 다 털어놓았고 결국 시모에게 전화가 와선 당장 튀어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좀 조용히 살면 안 되겠니? 일을 꼭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네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내 아들이 가기 싫다는데 굳이 끌고 가는 이유가 뭐야? 제가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댁에 하도 가기 싫다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가려 했는데 그건 또 싫은지 본인이 따라온 거라고요. 저도 싸우고 싶지 않고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하지. 이런 분위기 오래 끄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머님 댁에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 집에 가는 건 온갖 눈치 받아가면서 어쩌다 한번 겨우 가는 건데 그것까지도 눈치를 받게 되니 제 속이 어떻겠어요? 그럼 당신 혼자 가면 장인 장모님께서 우리 관계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괜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간 것뿐이야. 차라리 그게 속 편하거든.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왜 있겠니? 시집간 딸은 친정 사람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식구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고 사돈댁과 왕래하는 비중보다 우리 집과 왕래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야지. 서로의 마찰이 줄어드는 건데 너는 항상 보면 불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제가 불만이 많다고요? 저처럼 배려를 많이 해주는 여자도 없을걸요? 어느 누가 친정에도 못 가게 하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어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집안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거지. 어디서 지금 어른이 얘기하는데 계속 토를 달아? 사돈댁이 너를 그리 가르쳤니? 저는 그럼 그냥 입만 닫고 살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서운한 거에 대해 말도 하지 말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저는 그런 삶을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요. 마음도 맞지 않는 결혼 생활 더는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배려를 해줬겠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야.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 오늘로써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니? 이혼이 그리 쉬운 줄 알아?
내 아들 인생에 흠집이 나는 걸 내가 왜 두고 봐야 하는데? 너는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선 당신한테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 이혼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저희 그만 일어나 볼게요. 남편은 점점 격해지는 집안 분위기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차에 태운 뒤 어디론가 급하게 출발을 했고, 가는 동안 저희 부부는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거의 도착해서 보니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을 향해 달리고 있던 거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침 일찍 농사일을 하셔야 돼서 벌써 주무시고 계실 텐데, 연락도 없이 찾아간 남편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던 저는 현관문을 붙잡으려는 남편을 끌어당기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저를 무섭게 노려보던 남편이 자기 부모님이 받은 스트레스 그대로 돌려줘야 할 것 같다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이 늦은 시간에 윤서방 무슨 일인가? 얼굴빛이 상당히 안 좋은데 내 딸과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게. 아니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장모님, 지수가 방금 저희 부모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혼하겠대요. 저랑 성격이 너무 안 맞고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만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세요? 제가 장모님 댁 오는 거 싫다고 했거든요.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올 때마다 쉬지도 않고 일만 해서 제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세요? 명절 때만 잠깐 얼굴 비치면 되는 거지. 굳이 주말에 가끔 들려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장모님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시는 거냐고요? 아니,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윤서방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 지수야, 네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이혼이라니?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게 엄마 때문인 거야? 윤서방이 왜 우리 집에 오기 싫다고 하는 거니?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눈치를 준 적은 없었는데. 엄마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를 노려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길래 제가 대신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전부 알게 되신 엄마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이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명절날 이해에는 친정에 오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뒤 저를 또다시 무작정 차에 올려 태웠어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뒤늦게 아빠가 밖으로 나오셨지만 남편은 인사조차 드리지 않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차를 세우라고 난리를 쳤고 한참을 달리던 남편이 갓길에 차를 세우자 바로 내려 버렸어요. 이미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확실하게 느끼게 된 순간이었고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면서 돌려 세우길래 이미 남편한테 좋은 감정이라곤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라 몸이 돌아가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길래 더는 따라오지 말라며 소리를 지른 뒤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운 감정이 터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 버렸네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는데 사소한 거 하나부터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생기고 서로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며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해 존중해 주셨고 다음날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은 뒤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차가 저희 부모님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아빠는 업무상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자리를 비우셨었는데 하필 남편이 아빠가 안 계실 때 부모님 집에 왔길래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차에서 열기가 느껴지는 걸 보고 부모님 집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이미 제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본인도 끝난 관계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왜 또 왔는지 알 수가 없었죠. 무슨 일 때문에 다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밭으로 나갔나 확인을 해보니 멀리에서 남편과 저희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고 남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한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땡볕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여기가 휴양지야? 파라솔 펴놓고 음료수가 목구멍으로 들어가니? 엄마, 여기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오늘 폭염이라 땡볕에 오래 있는 거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요. 장모님이 하신다는데 그냥 놔둬. 내가 도와드릴까 생각 좀 해봤었는데 내 손에 흙 묻히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알지? 손톱 밑에 흙이 껴버리면 위생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데. 그래서 그냥 자리만 지켜주기로 했어. 그래도 되는 거잖아. 당신이 어제 나한테 했던 행동들 그거 장모님한테 전부 다 얘기했거든.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리는 행동은 잘못했지? 내 앞에서 무릎 꿇으면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면 나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수를 고소해도 할 말 없으시죠? 합의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무조건 법적 처벌 받게 하려고요. 웬만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 윤서방이 남자니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내 딸을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장모님이 무릎 꿇으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딸이 잘못을 했으면 부모가 대신 용서를 구해야죠. 제 뺨에 손을 올린 건 100번 잘못한 겁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니? 먼저 어떤 식으로 했는지부터 생각하라고. 고소? 해볼 테면 해봐. 엄마는 저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가 점점 거칠어지자 중간에서 말리는데 갑자기 엄마가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은 엄마를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깨워봤지만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왔던 터라 당장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리 엄마 깨어나지 못하고 계셔. 당신 119에 신고 좀 해줘.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우리 둘의 문제인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해? 여보세요? 엄마,
갑자기 왜 전화했어요? 네? 아, 그게 정말이에요? 바캉스 특가 상품이 나왔다고요? 언제 출발하는데요? 다음 날로 바로 예약 잡았다고요? 아, 당연히 가야죠.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떠날 준비해야 되겠네. 짐 싸서 바로 갈게요. 지수요? 옆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넌 안 가냐? 엄마, 별로 가고 싶은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저희끼리 가요. 얘는 원래 그런데 안 좋아해요. 네, 그럼 조금 있다가 갈게요. 너 정말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바캉스를 갈 거냐는 말이 나와?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구나. 빨리 119에 전화부터 하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정 급하면 전날에 내 얼굴에 손 올린 거에 대해 무릎 꿇고 당장 사과해.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으면 핸드폰 빌려줄게. 지금 별로 급하지 않나 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내일 새벽 비행기라 지금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되거든. 너희 가족 일이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라. 남편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희 엄마를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몸을 돌려 차로 돌아갔어요. 남편한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엄마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옆에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 담긴 찬물을 엄마 얼굴에 적신 뒤 힘겹게 업었어요. 그렇게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가려 하는데 엄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떨어졌고 저는 파라솔 그늘에 엄마를 눕혀드린 뒤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신 엄마는 탈진으로 인한 온열 질환 증상을 겪었던 거였어요.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으로 나타나는 질환이었죠.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엄마 옆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하신 아빠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길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전달해드리자 그제서야 아빠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네요. 저는 아빠한테 엄마를 부탁한 뒤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남편과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이미 시댁으로 갔는지 집에 없길래 다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남편 차가 시댁 앞에 있길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오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 괜찮다니까. 같이 간다고 해서 문제될 거 전혀 없어. 어차피 나 이혼하잖아. 네가 원하던 게 그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데? 아직 이혼한 건 아니잖아. 이러다 우리 관계 알기라도 해봐. 그럼 법적 고소 들어올 테고 우리 회사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라고. 사내 연애 금지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이잖아. 우리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남들은 그저 불륜으로밖엔 안 본다고.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이후에 시작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단 지금의 상황을 깔끔히 끝낸 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아, 그래, 알았어. 자기가 불안해하는 거 오빠도
다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같이 여행 다녀오자.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가려고 여행 계획 잡았겠어? 거기 가면 방해할 사람도 없고 우리 둘이 자유롭게 시간 보낼 수 있잖아. 그리고 돌아와서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니까. 사내 연애도 징계 조치 당하는데 우리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이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 퇴사해야 돼. 나 이 회사 정말 들어오고 싶었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다음 달에 나 대리해서 과장으로 진급하는 거 알지? 회사에서 나를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데 함부로 자르지 못할 거야. 정말 오빠 말만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오빠는 항상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더라.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얼굴 보면 좋잖아. 내 화를 가라앉힐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도 우리 아까 좋은 시간 보내고 왔잖아. 우리 부모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둘러 들어가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저는 핸드폰으로 모든 상황을 촬영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손이 떨려 왔었지만 저에게는 꼭 필요한 증거물이었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이를 악물고 둘이 나누는 대화를 제 귀로 모두 들으면서 숨죽여 촬영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와 손을 잡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제 핸드폰에 전부 찍히게 되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제 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어요. 핸드폰에 담겨있는 영상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새벽에 여행을 떠나기 위해 출발을 할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움직였어요. 이미 시부모님 또한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상간녀가 시댁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는 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뒤에서 바짝 쫓았고 공항에서 내린 시댁 식구들은 표를 끊은 뒤 비행기에 올라타려고 들어가려 하자 저는 뒤에서 모든 영상들을 전부 촬영한 뒤 출궁장이 떠나갈 정도로 남편의 직위를 외쳐 불렀습니다. 야, 윤대리. 네가 감히 나 몰래 바람을 피워? 저 여자를 데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려고?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들 인생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언제 출발하는지 알려준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냐? 복수? 이거 가지고 복수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어제 나눈 대화 들어보니까 저 여자 불륜 사실 걸릴까봐 엄청 불안해 하던데? 이 사실 저쪽 부모님은 전혀 알지 못하시나 봐. 불륜 사실이 회사에 까발려지면 너희들 퇴사 조치 당한다며? 다음 달 과장으로 진급한다고. 그런데 네가 번쳐 놔두고 저 여자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내 연애 금지에 엄격한 회사가 과연 불륜을 받아줄 수 있을까? 어제 너희들이 나눈 대화 이 핸드폰에 다 담겨 있고 출국 영상까지 전부 증거물로 만들어놨으니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행을 다녀오던 지지고 볶던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이 영상을 가지고
바로 회사로 찾아갈 거야. 내 인생을 망친 너희들을 그냥 둘 것 같니?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이 천치들아. 잠깐만. 너 이대로 가버리면 우리가 마음 편히 여행 떠날 수 있을 것 같니? 일단 우리 좀 침착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화로 좋게 풀어나가면 안 될까? 그래, 좋게 해결하자. 우리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었잖아. 전날에 장모님 쓰러졌을 때 내가 그냥 버리고 와서 그래? 그런데 당신도 내 뺨에 손을 올렸었잖아. 네가 얼마나 나한테 많은 상처를 줬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좋게 풀어나가자고? 너희들한테 선처는 절대 없어. 저기요. 제가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서 멈춰주세요. 저 이 사실 부모님이 알게 되면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이런 관계인 거 전혀 모른다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이 문제로 퇴사 처리된다면 부모님 눈에 분명 피눈물이 흐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자신 탓을 해야지. 왜 나한테 용서를 구해?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고 일을 저지른 거야? 너희들한테 선처는 절대 없어. 제가 공항을 빠져나가자 온 시댁이 날뛰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과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저는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고 제가 가진 증거물을 제출한 뒤 그동안 겪었던 아픔에 대해 설명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내 연애도 엄격한 문제였는데 사내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관계자분들은 심각한 회의를 거쳤고 회사 사람들의 투표로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남편과 상간녀의 퇴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피해와 안 좋은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모두가 동의한 결과였고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퇴사 처리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위자료를 받은 뒤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왔는데 남편은 저에게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었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제 삶을 되찾게 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되찾으신 저희 엄마 옆에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시댁 집안과 친정 집안 왕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게 되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